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조용히 잡고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고 해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들어오는 족족 사라지는 걸까? 이달에도 통장을 열어보면 남은 게 없어.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처음 풍수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저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쥐면 참수록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가 제 노력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의 기운에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승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스승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냉장고 옆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스승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비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잘못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야.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냉장고 옆에 지금 당장 놓아야 할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세요. 두 번째, 그 물건을 올바르게 놓는 방법과 우주의 기운을 깨우는 특별한 의식을 배워 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집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을 몰아내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 댓글창에 오늘도 대재운 받아갑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선언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재물 기운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하늘이 허락한 인연이 있어야 이 채널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5월 26일이라는 날이 품고 있는 기운에 대해 여러분, 오늘은 5월 26일이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풍수와 기운을 공부해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날짜 하나하나에도 그 날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듯이 날짜에도 그 날만의 기운이 흘러요. 오늘 26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2 더하기 6 하면 8이 되죠.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특별한 숫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서 8은 예로부터 가장 신성한 발재수의 숫자로 여겨져 왔어요. 8의 한자 빡을 보면 아래로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하늘에서 재물이 흘러내려와 점점 넓게 퍼지는 모습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하나에서 여럿으로 번져나가는 풍요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이사할 때, 가게 문을 열 때 항상 8이 들어간 날을 골랐어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그리고 지금 달력을 보면 5월이죠. 5월은 음력으로 5월인데 5월은 오, 즉 말의 달이에요.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말은 달린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쉬지 않고 힘차게 달려요. 풍수에서 말은 돈의 흐름을 상징해요. 돈이 말처럼 달려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월 26일은 8의 에너지를 품은 날이 돈이 말처럼 달려오는 달의 절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5월 하수는 절기상으로 양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시기예요. 하늘의 양기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며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때예요. 풍수에서는 이 시기를 재물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때라고 해요.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를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 날이나 정하셨나요? 아니에요. 달력을 보고 날을 고르고 준비를 했어요.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알고 하늘의 기운을 삶으로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편리해지면서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서 멀어졌어요. 나를 고르는 지혜를 잊어버렸어요. 기운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찾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럼 이제 이 특별한 날에 냉장고 옆에 놓아야 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냉장고 옆에 놓을 그 물건의 정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물건은 아마 여러분 집에 이미 있을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금이에요.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자연 소금이에요. 잠깐 실망하셨나요? 소금이 뭐 그리 특별하냐고요?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 스승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도 그랬어요. 소금이요. 그게 다예요? 했어요. 그런데 스승님이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재물도 가볍게 보는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이 저를 찌르던지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소금이 얼마나 신성한 물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바닷물에서 시작해요. 바다는 물이에요. 수세예요. 그런데 소금이 되려면 햇볕이 필요해요. 불이에요. 화호예요. 그리고 바람이 필요해요. 풍풍이에요. 즉 소금 한 알에는 물과 불과 바람, 우주의 세 가지 기운이 모두 담겨 있어요. 풍수에서 가장 완전한 물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천일염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새 집에 이사하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소금을 뿌리셨잖아요. 불길한 일이 있으면 소금을 뿌리셨잖아요. 오래된 전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소금을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 옆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냉장고는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재도구 중 하나예요.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은 곧 재물이에요. 집안에 재물이 모이는 장소예요. 풍수에서 냉장고를 재물 창고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런데 부엌이라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부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이 열리고 닫혀요. 사람이 드나들고 음식이 만들어지고 냄새가 퍼지고 온도가 변해요. 이렇게 기운의 출입이 많은 공간에서는 나쁜 기운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이 재물 창고인 냉장고 주변에 쌓이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를 못하고 빠져나가요. 소금을 냉장고 옆에 두는 건 바로 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서예요. 소금이 방패가 되어서 냉장고를, 재물 창고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해요. 햇볕과 바람으로만 만들어진 자연 소금이요. 정제염은 안 돼요. 요오드 소금도 안 돼요. 가공된 소금은 이미 자연의 기운이 깎여나간 소금이에요. 우주의 에너지를 담을 그릇이 비어있는 소금이에요. 그릇은 어떤 걸 써야 하냐고요? 가장 좋은 건 도자기 그릇이나 옹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풍수에서 흙은 토토예요. 토는 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기운이에요. 농사에서도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건 흙이잖아요. 소금을 흙 그릇에 담으면 소금의 에너지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요. 도자기가 없으시다면 걱정 마세요. 흰 종이컵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항상 방법을 만들어줘요. 이제 어디에 어떻게 놓는지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의 오른쪽 옆에 놓으세요. 냉장고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에요. 높이는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면 돼요. 너무 낮게 바닥에 놓으시면 안 돼요. 재물 기운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건데 바닥에 있으면 그 흐름을 받지 못해요. 반대로 냉장고 위에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높으면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 버려요. 소금은 그릇의 3분의 2만 채우세요. 가득 채우면 안 돼요. 재물이 들어올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릇이 이미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오늘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주의 기운을 깨우는 369 의식. 여러분, 이제 소금 그릇을 냉장고 옆에 놓으셨나요? 놓으셨다면 잠깐 그 자리에 서 주세요. 아직 안 놓으셨다면 지금 잠깐 일어나서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정말로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분이 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369 의식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3과 6과 9라는 숫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위대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3, 6, 9의 비밀을 알면 우주의 열쇠를 갖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저 전기를 발명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에너지와 주파수와 진동의 비밀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집착했던 숫자가 바로 3, 6, 9였어요. 흥미로운 건 우리 한국의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도 이 세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3은 삼재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우주를 이루는 세 가지 근본이에요. 6은 육합이에요. 동서남북과 위아래 우주의 6방향이에요. 즉 완전한 공간을 의미해요. 9는 완성이에요. 가장 큰 홀수, 모든 것이 채워진 수예요. 그러니까 3, 6, 9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완전한 공간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재물을 불러오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숫자 조합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의식을 시작할게요. 저랑 같이 해주세요. 먼저 방금 냉장고 옆에 놓은 소금 그릇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려두세요. 손바닥이 소금 그릇에 닿도록요. 차갑고 건조한 소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눈을 감아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셋을 세면서요. 하나, 둘, 셋. 숨을 멈추세요. 6을 세면서요. 하나, 둘, 셋, 넷, 5, 6.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9을 세면서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게 한 번이에요. 이걸 총 3번 반복해 주세요.
3번 호흡이 끝나면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으로 또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이렇게 3번 말해주세요. 이 소금이 우리 집의 재물을 지키고 불려줍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3번이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이 의식이 끝나는 순간 소금 그릇은 단순한 소금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과 우주의 기운이 만나 활성화된 재물의 수호자가 돼요. 지금 이 의식을 마치신 분은 댓글에 완료라고 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의 완료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세요. 소금 그릇을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냐고요? 매달 음력보름과 초하루에 갈아주세요. 또는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색이 변하면 바로 갈아주세요. 소금이 눅눅해진다는 건 이미 나쁜 기운을 가득 흡수했다는 신호예요. 임무를 다한 소금이에요. 다 쓴 소금은 어떻게 버려야 하냐고요?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세요. 소금이 흡수한 모든 나쁜 기운이 물과 함께 집 밖으로 완전히 씻겨 나가도록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흡수했던 나쁜 기운이 다시 집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재물을 쫓아내는 것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냉장고 옆에 소금 그릇을 두는 방법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소금을 두어도 집안의 재물을 쫓아내는 행동들이 계속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제가 오랫동안 풍수 상담을 하면서 본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걸 해놓고 나쁜 습관으로 그 효과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계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제가 각각에 맞는 해결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냉장고 옆에 쓰레기통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재물 창고 옆에 독을 두는 것과 같아요. 쓰레기는 음기를 품고 있어요. 그 음기가 소금이 하는 일을 정면으로 방해해요. 소금이 나쁜 기운을 열심히 흡수하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이 계속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 누군가가 계속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아요. 쓰레기통은 냉장고에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뚜껑이 있는 것을 쓰세요. 두 번째, 냉장고 위에 물건을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장고 위는 재물 기운이 내려오는 입구예요. 거기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재물이 내려오다가 막혀버려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위는 항상 비워두세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세 번째, 소금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은 에너지를 차단해요. 플라스틱 안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공기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해서 기운을 흡수하는 기능이 크게 떨어져요. 꼭 도자기나 옹기 아니면 종이 용기를 쓰세요. 네 번째, 소금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 소금은 풍수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기운을 흡수하려면 공기와 접촉해야 해요. 냉장고 안은 밀폐 공간이에요. 거기서는 소금이 그냥 식재료일 뿐이에요. 다섯 번째,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바로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과 물은 상극이에요. 화, 호와 수, 수의가 직접 맞닿으면 두 기운이 서로를 파괴해요. 불의 기운인 가스레인지와 물의 기운인 냉장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둘 다 재물 기운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사이에 무언가를 두세요. 작은 나무 선반이든 작은 식물이든 뭐라도 두어서 두 기운을 완충시켜 주세요. 여섯 번째, 부엌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 쪼들려 죽겠어. 이달도 빠듯하겠다.
이런 말들을 부엌에서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부엌은 집안에서 재물 기운이 가장 집중된 공간이에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가족이 먹고 사는 근원적인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하는 말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벽에 스미고 바닥에 베고 냉장고에 흡수돼요.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우주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욱 그렇게 만들어요. 부엌에서는 감사한 말을 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집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런 말들이 부엌의 기운을 바꿔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돈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이달 어떻게 살지, 왜 이렇게 빡빡하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스승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스승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부엌에서 걱정을 먹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부엌에서는 절대 돈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감사한 것만 이야기하겠다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오늘 영상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냉장고 옆에 소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따로 있어요. 풍수는 집 안에 가구 배치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에요. 물건을 놓는 방법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풍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우주의 기운을 느끼고 그 흐름에 나를 맞추어 가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근본에는 감사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집을 보고 많은 분들의 인생을 함께 고민했어요. 재물이 잘 모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재물이 잘 드나드는 집은 반드시 그 집에 감사가 있었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의 집,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공간, 오늘 밥 한 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부엌, 그런 곳에 재물이 머물러요. 그런 곳에 좋은 기운이 쌓여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가구를 두고 아무리 비싼 풍수용품을 사도 그 집안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불편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재물은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편안한 곳에 머물러요. 따뜻한 곳에 머물러요. 감사가 있는 곳에 머물러요. 오늘 소금 그릇을 냉장고 옆에 두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어떤 풍수용품보다, 어떤 의식보다, 어떤 비결보다 강한 재물 기운을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확신해요. 우주는 공평해요. 우주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바뀌고 싶어서,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변화예요. 그 마음이 이미 재물 기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냉장고 옆에 소금 그릇을 두셨다면 내일 아침 냉장고를 열면서 조용히 한 번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들어오겠지. 그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바꿔요. 그 한마디가 집의 기운을 바꿔요. 그리고 그 한마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의 안에 변화를 원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재물 기운의 씨앗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또는 지금 바로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도자기 그릇이나 옹기에 3분의 2만 채우세요. 냉장고 오른쪽 옆 손이 닿는 높이에 놓으세요. 그리고 두 손을 가만히 올리고 3, 6, 9 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3번 말해주세요. 이 소금이 우리 집의 재물을 지키고 불려줍니다. 그게 오늘 할 일의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대재운 받아갑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선언이에요. 우주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함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재물 기운 이야기를, 어떤 날은 건강과 관계의 기운 이야기를, 어떤 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기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혹시라도 중요한 날의 기운 이야기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오늘 5월 26일 이 특별한 날에 이 영상 앞에서 함께한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참 귀하고 소중해요. 우주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에 반드시 좋은 기운으로 답해 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어주세요. 오늘도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삶 가득히 흘러 들어오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